이게 뭐죠? 달러라고 답했다면 5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게 돈이라고 정했으니 돈으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화폐 개혁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정말 이 돈은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달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지지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도 화폐 개혁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200년 전만 해도 국가 간 거래엔 금화를 써야 했습니다. 믿을 게 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화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많이 갖고 다닐 수 없으니 교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지면 금화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상인들은 완전 파산이지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금 보관증입니다. 은행은 금을 맡긴 만큼 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보관증을 가져오면 금을 내주었습니다. 이게 신뢰가 쌓이자 사람들은 금 대신 보관증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금의 양만큼만 보관증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금본위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을 맨 처음 채택해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게 영국의 파운드화입니다. 때마침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의 금을 너무 허비해 파운드화를 충분히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가 위축될 대로 위축돼 영국의 파운드화는 더 이상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게 미국의 달러입니다. 미국은 1, 2차 대전이 터질 때마다 군수물자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에 서부에서 발견된 금광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가릴 것도 없이 경제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원활한 교역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려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아야 할 믿을 만한 돈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1944년 7월 44개국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주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기축통화로 달러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단 금 보유량만큼만 달러를 찍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달러가 언제든지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려 함이었습니다. 미국도 금 1온스는 35달러라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등식에 동의하면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시작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금 한 돈에 4.6달러로 쳐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 더 풀이하자면 미국은 금 한 돈당 4.6달러의 지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4.6달러를 가져오면 반드시 한 돈의 금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족이지만 지금 금 한 돈짜리 돌반지가 대략 180달러 정도 하니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금 보관증 역할을 하는 것이니 달러가 곧 금이 된 셈입니다. 어느 한 통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려면 모든 나라에서 그 돈을 쉽게 쓸 수 있을 만큼 통화량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 재건 프로그램인 마셜 플랜을 세워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유럽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 덕에 유럽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한껏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조롭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1955년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무려 20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금방 끝장낼 것이라고 장담하던 미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듯 전쟁 비용을 베트남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이점을 살려 마구잡이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미국이 가진 금 보유량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실제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의 독주를 막고 싶었던 유럽 각국들의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태환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4.6달러를 가져와도 금 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철석 같은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졌지만 미국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튼 우주 체제도 금분위 제도도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이제 달러가 금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지폐는 경우에 따라선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아수라장이 됐지만 이미 넘사벽이 된 미국을 누가 응징하겠습니까? 달러 외엔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각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금이 없어도 달러를 계속 기축통화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달러에 고정시킨 자국의 환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로 하죠. 이 바람에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이 극심한 환율 변동과 외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비를 넘겼지만 달러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3년에는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에서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아랍 산유국들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단기간에 석유 가격을 무려 4배나 올린 것이죠. 석유 가격이 오르자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세계는 2차 대전 후 최악의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각국이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달러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축통화의 생명인 안정성이 흔들리자 타개책을 모색하던 미국은 외교 천재인 헨리 키신저가 묘안을 내놓습니다. 그는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해 모든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만 하기로 합니다. 대신 오펙에는 석유 가격 결정권을 주기로 하고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달러의 가치는 급상승하였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를 사려 해도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계는 달러 확보에 매달려야 했고 그만큼 달러는 다시 귀하신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를 페트로달러라고 합니다. 달러는 이제 금 보관증이 아니라 석유 보관증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람에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묘수 덕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를 쓰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물론 거기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국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선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